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오늘 27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연구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주말 동안. 아마 접속이 안 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준 학생도 있었어요. 일단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강의 핸드아웃이 제일 급한데 챕터즈 10, 11, 12는 제가 우리 PLMS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11시에서 12시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캠퍼스에 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라 기말 시험장 이게요. 카피를 하다 보니까 기말 시험, 수요일 기말 시험. 그래서 LG동 106호에 우리 본래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고 거기서 시험을 볼 거예요. 여기서 보느냐 안 보느냐는 학생의 선택이고요. 컴퓨터 뭐 전원 네트워크 상태는 학생 책임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출력 다 해놨고 뭐 인터넷 검색할 필요 없고 뭐 아니면 어차피 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답안지를 업로드하기 싫다. 그냥 조교가 제공하는 학교 규격 답안지에 풀이를 써서 그냥 내겠다. 그 시간이라도 아끼겠다. 이런 학생이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뭐 몇 부 출력해야 될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6월 6일 자정까지는 저희 조교에게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것인지 인 클래스로 볼 것인지 다 라이브죠. 알려주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그 온 캠퍼스 학생들 얘기예요. 군복무 개방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 말고요. 예. 그 학생들은 어차피 전부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하드카피 어쨌든 제공받으려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날 와서 왜 하드카피가 없느냐? 그럼 제가 그냥 PLMS로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안 켜도 되고요. 네. 하여튼 좋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주의할 건 뭐냐면 LG동 시험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생 2명 이상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부정행위예요.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되거나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서로 들을 수 있는 곳 이러면 안 되겠어요. 기숙사 같은 방에 두 학생이 본다든가 이렇게 안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는 이미 저랑 조율을 한 학생들도 있는데 말했지만 빨리 조율을 해야지 돼요. 예, 기말 시험 보고 나서 뭐 시험을 못 본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파이널 리포트를 내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난 26번째 시간에 했던 것은 실제로 정말 진지한 네트워크 과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 컴공과에서 최근에는 송황준 박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의 네트워크 파트를 굉장히 심화해서 제대로 가르치시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전공 필수 선택,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융합 부전공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NGCN 여기 쓰다 말았네요.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ngcn.hostek.kr 들어가서 보시면은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전공 필수 선택에 있는 과목들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지금 뭐 이산 수학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이유는 이게 200단위 과목이라서 그래요. 예, 200단위 과목들은 융합부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삼성전자랑 합의를 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대신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과목들이 전공 필수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컴공과나 전자과 또는 타과 학생이라도 전필은 자기과 전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9학점까지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부전공이든 융합 부전공뿐만 아니라 21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걸 들으면 기초를 들어야 돼서 더 많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 전자과 과목은 전자수학 A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고 내년 1학기에 또 할 거죠.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개론 다음 학기 개설되죠. 그다음에 디지털통신개론
아마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됐었죠. 1학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험 과목은 저희가 아직 만들고 있어요. 예산도 어큐뮬레이션을 해서 해야 돼서 좀 걸리고 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저희가 참여 교수님들께 최대한 오퍼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과목 대체가 되는 과목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 이산 수학, discrete mathematics라고 하죠. 내용이 주로 그래프 디어리랑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들으시는 게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수학 A,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적화는 지금 저희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학부에서는 아직 전자과나 컴공과에 딱 최적화 개론 이렇게 개설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응용 선형대수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여기 보시면 선형대수 과목이 있죠. 고급 선형대수.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 과목은 학부에서 저희가 그 기초 필수 응용 선형대수 듣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는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관련된 과목들을 쭉 보면 프로그래밍 스킬 더하면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스킬이 조금 부족해도 통신 쪽으로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AI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매터매티컬 백그라운드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뭐 괜찮은 과목들이다. 이 수업들을 들어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은 먼저 챕터 10을 하고요. 아마도 11 들어갈 거예요. 챕터 10은 지난 챕터 8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목은 QoS인데요. 이게 굉장한 오해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게 있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킹에서 이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 게 이 과목에서 챕터 10을 배우는 이유예요. 너무나 큰 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영국군과 미국군이 이 컴프로마이즈라는 단어를 놓고는 굉장한 오해가 있어서 갈등도 하고 그랬었죠. 영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컴프로마이즈는 타협하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생각했는데 미군들은 컴프로마이즈라는 것은 뭔가 크게 훼손해서 본래 원칙을 크게 훼손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컴프로마이즈라고 했다고 했어요. QoS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QoS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의미와 컴퓨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QoS를 제공한다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한 15분이면 다 커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드밴스드 토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 굳이 뭐 번역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렇죠?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하고요. 퀄리티는 뭐 말 그대로 퀀터티에 반대되는 말이고 어떤 이게 양에 관련된 거라면 이게 질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공학하는 사람으로서 야, 첫 번째 가격은 어떠냐? 그렇죠. 사실 코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격 괜찮아. 그럼 퀄리티는 어때? 그럼 퀄리티는 두 가지죠. 음식이 좋더냐? 예. 아니면 뭐죠? 예. 그다음에 서비스가 좋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떤 뭐 디스크립션이나 메저먼트 오브 오버롤 퍼포먼스 오브 서비스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특히 통신쟁이들 중에서 저처럼 레이어 1,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비트레이트가 어떠냐, 스루풋이 어떠냐, 딜레이가 어떠냐. 그렇겠죠? 그다음에 링크가 아우티지가 났느냐 아니면 어베일러블 하냐.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과목에서도 이런 거 다 다루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컴퓨터 네트워킹 또는 패켓 스위치트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QoS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다르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prioritization 또는 서비스를 뭐 differentiate 차별적인 이런 거예요. differentiated 미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차별을 둔 이런 뜻이죠.
differentiated service가 제공되도록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해 오히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퀄리티가 아니에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 할 때 퀄리티는 우리 생각에 어떤 양과 질 할 때 양에 대비되는 어떤 상대되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메서드나 그렇죠?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쓰였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end-to-end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nd-to-end principle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인터넷에서 레이어 1, 2는 뭐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안 변하고 있는 게 뭐죠? 예.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레이어 3 프로토콜과 TCP라는 레이어 4 프로토콜이 가장 핵심인 거죠. 맞습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뭐 본래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ATM이라는 오토매틱 텔러 머신 말고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한 20 몇 년 만에 읽어봤어요. 제가 대학원 때 보다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피지컬 레이어 위에 ATM 레이어예요. 바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서킷 스위치트도 아닌데 패킷 스위치트인데 굉장히 서킷 스위치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헤더 수를 확 줄이고 굉장히 작은 패켓들을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왜냐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그때는 엄청나게 빨랐으니까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하려는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아주 빠르게 라우팅.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느렸거든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해서. 지금은 뭐 IP 패켓은 스위치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막 처리해 버리죠. 그냥 라우터들이. 실제로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래 학생들이 얼마나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ATM의 레이어스를 주면서 뭐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외계의 별을 방문했더니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인터넷과 어떻게 다른 것 같냐 해놓고는 사실은 과거에 연구했던 ATM의 레이어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라우터들은 다 이 IP 패켓을 막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differentiated than service, 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prioritization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있는 녀석들이 그 상위 레이어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이 TCP도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제약적이죠. 왜냐하면 중간에 네트워크의 라우터들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더 인터넷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것 같은 효과를 내겠느냐.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보면요. 여러분은 다이얼 패드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다이얼 패드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앱이에요. 한국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이거 팔아라 빨리 우리한테. 그런데 안 팔았죠. 그랬다가 곧 사업을 접었어요. 아마 팔았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M&A를 아마 기록하고 이 개발자들이 다 프로그래머들이었죠. 개발자들이 지금 바하마에서 벌써 25년째 여생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때 거절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더 키우겠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쨌거나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속도도 중요하고요. 허용되는 딜레이도 있어요. 보이스에서는. 맞습니까? 근데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당시 인터넷은 지금보다 느렸죠. 거기다가 당시에는 당연히 프라이어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연구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겠어요? 어떤 날은 좀 들을만한데 대부분의 날은 좀 이건 뭐지? 공짜긴 한데 이랬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 95년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저희 막내 삼촌께 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그 핸드폰, 셀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웃집이든 뭐 LA에 계신 분들이든 똑같은 요금으로 전화를 하게 되죠.
롱 디스턴스 콜에 대한 요금이 따로 매겨지지 않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 전화는 시내 전화와 시외 전화가 가격이 달랐어요. 여러분 공중전화 부스가 아직도 좀 있죠. 거기서 시외 전화 걸려면 500원짜리를 계속 넣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게 뭐 보이스냐, 그다음 비디오 스트리밍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달라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퀄리티 오브 서비스 리ኳ어먼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했지만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예, TCP/IP로 되어 있는 더 인터넷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본래 이건 못하게 돼 있지만 안에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있잖아요. ISP. ISP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을. 다만 심각하게는 못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 디퍼런시에이티드 서비스를 어떻게든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인터넷은 바꾸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리키 버킷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자체로는 뭐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스케줄링 관련해서 이 뭐 GPS라는 주의할 것은 뭐죠? 우리가 GPS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추격어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는데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은 패킷을 클래시파이 한 다음에 말했지만 QoS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도착을 하잖아요. 패킷이. 그러면 클래스를 예를 들면 K개로 나눈 다음에 이 서버가 서로 다른 팔러시로 얘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인터넷에서 패킷은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패킷을 내가 임의로 라우터가 잘라가지고 보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얼라이즈드 된 모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서버가 뭔가 이 패킷들을 내가 클래시파이 해서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이 Q에 쌓인 패킷들을 처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임의로 서버가 임의로 요거 잘라서 할 수 있게 실제로는 요게 하나의 패킷인데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수학적으로 좀 mathematically tractable 하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이런 서버가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 하면 뭐 좋아지는지 이렇게 잘라서라도 이걸 먼저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지만 이게 심플리피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했죠. 에센스는 여기서는 뭐겠어요? 클래시파이를 한다는 거죠. 클래시파이를 해서 서비스하면 뭐 좋아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컴플렉시파이를 하는 거죠.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뭐겠어요? 이 GPS라는 모델에서는 막 잘라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패킷을 잘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리얼리스틱하게 만든 게 여기 나와 있지만 weighted fair queuing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가 뭐 논문을 읽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높은 품질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differentiated than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prioritized tha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래스를 나누고 라우터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버퍼를 따로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한 리키 버킷이라는 그러니까 바켓스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일단 담아요. 그러면서 여기선 똑똑똑 떨어지는 양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버킷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좀 높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물이 나오는데 물이 부어지는 건 어떤 때는 확 많이 부어지다가 좀 뭐 조금씩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속도로 뽑아내면 어때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레귤러라이즈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것과 이 클래시파이 하는 것과 결합해서 뭐 만들었더니 QoS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QoS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end-to-end QoS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레이어 1, 2, 3, 4 안 건드리겠다는 거.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챌린징한 문제를 많이 연구했겠죠. 왜냐하면 저거 성공하면 네, 엄청나게 돈이 되죠.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챕터 관련해서 마지막이 이제 넷 뉴트럴리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QoS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넷 뉴트럴리티라는 네트워크 뉴트럴리티라는 중립성, 망 중립성이죠. 이걸 법제화 해놨죠. 미국에서 특히. 네. 정치적인 이유죠.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할 수 있는 건 얘들은 뭐예요?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딜리버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들이 굳이 뭐 자기들이 여기도 있지만 돈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즉 라우터를 좀 더 빠른 걸 하고 뭐 이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 보고 알아서 서비스를 차별화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얘들이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들 거 좀 더 프라이어타이즈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익을 얼마를 떼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즉, 넷 뉴트럴리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ISP들이 실제로 황금 만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지금처럼 정보 혁명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뒤처지게 되는데 이 곤란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 ISP들한테 맡겨놓으면 새로운 혁신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모든 패킷을 동일하게 처리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해서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예를 들면 뭐 ISP가 자기 네트워크 하에서 그렇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죠? 예. 예를 들면 그 IPTV라는 거 있죠. IPTV. 예.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아예 그냥 LG U 플러스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계약을 해서 그래놓고 자기 망해서 어때요? 이 IPTV가 지직거리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얘는 프라이어타이즈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에 대해서 자기들 망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챕터 10은 그래요. 챕터 10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하고 싶은 말은 뭐다? TCP/IP만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무슨 프라이어타이즈드 메서드 서비스 이런 걸 제공 못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다이얼 패드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지금 잘 되지 않냐? 왜 잘 되겠어요? TCP/IP로 하는데도 워낙 스위치들이 성능이 좋아졌어요. 대역이 빨라졌어요. 그 링크 드루풋이. 그러니까 ATM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하드웨어로 빨리빨리 분류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TCP/IP를 제공하는 스위치들이 매우 느렸어요. 밴드위스도 좁고. 근데 그게 다 좋아지면서 굳이 이렇게 안 가고도 TCP/IP를 개량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코비드 사태가 한 20년 전에 터졌다고 해보세요. 제 생각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2년 이상 문을 닫는 거예요. 강의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를 치를 수가 없겠죠. 아니면 대학 입시만 치러놓고는 왜냐하면 어느 날 다 입시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입학은 못하고 어느 날 개학하면 이제 3개년도 학생들이 1학년에 다 수업을 듣고 이런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겠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통신 및 네트워크를 발달시켜 놨더니 다행히 타이물리 터져서 모든 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 디퍼런시에이티드 서비스를 더 인터넷망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 도전해 보라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챕터 11으로 갑시다. 챕터 11은 제가 빨리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피지컬 레이어인데 어,
이 내용은 사실 디지털 통신, 그다음에 정보 이론 이런 게 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설명했던 그 통신 및 네트워크,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있던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학부에도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대학원 통계통신 이론이라든가 대학원 정보 및 코딩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당연히 한 30분 사이에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의 저자들은 이 챕터 11 피지컬 레이어라는 챕터를 통해서 실제로 하고 싶어 했던 말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링크가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더 인터넷에서 얘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옵티컬 링크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요 섹션이었어요. How to transport bi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레이어 1에 거의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자들의 전공상 이 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요. 그리고 저희 전공상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합시다. 피지컬 레이어는 우리가 뭐 OSI 레퍼런스 모델에서 레이어 1이라고 하고요. 뭐 인터넷 레이어 모델에서도 레이어 1이라고 하죠.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뭘 하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로지컬한 비트를 알겠어요? 이게 로지컬 비트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패킷이 있다 그러면 뭐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로 칼럼 벡터로 놓을 수 있지만 01, 01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바꾸느냐 그 방법이 뭐냐를 정하는 곳이 피지컬 레이어예요.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쿠스틱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쿠스틱 시그널 이거 뭐 음향 신호 이거 뭐 중요합니까 싶으지만 실제로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 특히 서브마린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양 탐사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면 수중 탐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잠수함. 예. 그러면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파가 물속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나요?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서브마린과 모 함선에 케이블로 연결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예, 아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쿠스틱 시그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아쿠스틱 시그널 만들 때 무슨 이만한 어떤 평평한 막을 막 이렇게 흔들어서 뚜뚜뚜뚜 모스 신호 보내는 게 아니죠. 다 어때요? 미케니컬 액추에이터와 그것을 가동하는 전기전자 회로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전기 신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꾸고 아쿠스틱 웨이브를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꾸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스페시파이 하고 있는 것이 피지컬 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일 수도 있죠. RF 시그널. 그래서 안테나에 인가할 RF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 그래서 실제로 RF 시그널로 만들어서 날아갈 때 ITU의 프리퀀시 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레귤레이션을 잘 만족하게 또는 뭐예요? 라이트 웨이브로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 라이트 웨이브로 바꾸기 위해서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웨이브랭스를 써야 되고 어떤 타임 디비전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스페시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로지컬한 빛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파이 레이어에서 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 하는 방법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교과서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피지컬 레이어 전공자가 아님이 너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피지컬 레이어는 어쨌든 비트를 트랜스포트 한다고 했는데 참 애매한 말이죠. 제가 말했지만 로지컬 비트를 그렇잖아요. 피지컬한 미디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매질을 통해서 그 매질이 실제로 진공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책이 2009년에 쓰이다 보니까 DSL 이제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서넷 뭐 이건 괜찮아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링크는 뭐 와이파이라든가 뭐 3G, 4G, 5G 뭐 이런 것이라든가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레이어 1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옵티컬 링크가 실제로
인터넷이 이렇게 크게 더 인터넷이 크게 보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옵티컬 링크와 그 링크들을 연결하는 옵티컬 스위치가 발달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좋은 빠른 옵티컬 링크와 스위치가 개발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 통신이라고 하면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런 말도 들어봤듯이 실제로 정보의 소스가 하나냐 여러 개냐 또는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냐 여러 개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고요.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포인트 투 포인트, 즉 싱글 소스의 싱글 데스티네이션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보겠어요. 그러면 일단 정보가 제너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제너레이션 되는 소스가 있고요. 소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박스인데 출력만 있는 거예요. 출력만. 이게 소스예요.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박스인데 입력만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다음에 통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때 미디엄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A라는 학생과 여러분 B 중에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가 B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죠?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채널? 가서 얘기할 거냐.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이동해서 여러분 몸덩어리가 이동해서 아쿠스틱 웨이브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또는 이메일로 보낼 거냐. 맞아요? 뭐 전화로 할 거냐. 빛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거냐. 이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을 정했다고 합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진공이라고 해보세요. 진공.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구에 있고 여기가 달에 있어요. 우리 정부도 지금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면 중간엔 당연히 지구와 달 사이는 진공이라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진공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달 로버가 있을 거고요. 우리도 카메라 달려 있고 뭐 이런 거 보내겠죠. 월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지구에 예를 들면 우리 뭐 스테이션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진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뭔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해당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빛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근데 제일 간단한 게 레디오 웨이브죠. 그러면 이 인코더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여기에 로지컬한 비트가 있으면요. 이 로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진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한 다음에 사진을 7장 찍어라. 주민을 5배 하라. 뭐. 이거를 어때요? EM 웨이브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코더가 하는 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는 트랜스미터가 하는 일이에요. 이 통신에. 그 다음에 그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를 특히 받아서 또 로지컬한 어떤 신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전자회로, 특히 로지컬한 회로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게 리시버 또는 디코더예요. 지금은 인코더와 디코더,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구별 안 하고 쓰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트랜스미터는 크게 대문자로 TX, 이건 RX 이렇게 많이 써요. 보통은 어때요? 지구에서도 주고받고 하니까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결합된 TRX, 송수신기 또는 트랜시버,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합친 트랜시버라고 하죠. 송수신기가 달려 있겠죠. 근데 편의상 또 단순하기 위해서 일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해야 될 거는 이 채널의 특성을 잘 이용해야 돼. 왜냐하면 이 채널은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인풋 아웃풋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로 여기가 uncertainty가 있죠. 랜덤니스가 있는 거예요. 이 uncertainty를 익스플로이트해서 최대한 나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소위 말해서 릴라이어블하게 신뢰성 있게 비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정보를 reliable transmission of informatio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reliable이라는 말이 왜 있냐면 그냥 transmission of information은 reliability를 반드시 언급하고 담보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제가 핑거스냅 한 번으로 전달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하지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reliable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뢰성 있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즉 간단히 얘기하면 오류율이 굉장히 적게 여러분한테 수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뭘 하지? 좀 애매하죠. 그런데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에서는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는 그냥 여러분이 뭐 말로 하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소스 인코더라는 것으로 한번 먼저 인코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소스 인코더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을 채널 인코더라는 것으로 또 한번 변환을 한 다음에 채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채널 인코더는 어쨌든 아웃풋이 채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어드미트할 수 있는, 어드미서블한 형태의 신호로 바꿔줘야 되고요. 채널 디코더는 그 인풋이 어떻게 되겠어요? 채널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걸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뭐 안 나눌 때도 뭐 그냥 어차피 똑같은 기능 아니냐. 이 인코더도 채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신호를 바꿔야 되고 얘도 채널이 낼 수 있는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다 생략했지만 여러분이 정보 및 코딩 이론에서 이 정보 이론 쪽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소스 인코더와 채널 인코더를 세퍼레이션 하더라도 나누더라도 최적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디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뭐라 말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최대한 그냥 압축해요. 디지털 신호로. 0101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레이어드 아키텍처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적은 수의 비트로 나타내려고 하는 연구자들 그들이 만드는 게 보코더죠. 보이스 인코더라는 뜻이에요. 보이스 인코더. 보코더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셀룰라 폰이 주로 음성 신호만 전달할 때는 이 보코더를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했고요. 실제로 퀄컴이 CDMA 1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 보코더를 집어넣어서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이 소스 인코더, 소스 디코더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이고요. 이게 영상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MPEG-4로 인코딩하는 인코더고 얘가 신호를 MPEG-4 디코더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 인코더는 0101 이렇게 되어 있는 주로 이제 인코딩 하고 나면요. 0과 1이 거의 동일한 확률로 나오고요. 랜덤 베리애블로 모델링하면 이게 디펜던시가 거의 없는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 따르면 가장 잘 압축된 신호는 0과 1로 나타냈을 때 0과 1이 어때요? 동일한 확률로 나오고요. 앞에 0, 1과 뒤에 0, 1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냐면 순전히 여기서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는 random variables의 sequence를 그냥 채널의 특성에 맞는 어떤 continuous time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따로따로 연구하면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여기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지컬 레이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앞에 신호가 뭐냐 별로 신경 안 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뭐 모든 그 통신에서 세퍼레이션이 가능한 건 아닌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인코더도 소스 인코더, 채널 인코더로 세퍼레이션 되고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디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스 채널 세퍼레이션 디어렘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레이어드된 그러니까 통신에서도 더 하부에서도 이 레이어드된 엔지니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이 채널을 라디오 프리퀀시의 EM 웨이브인 라디오 웨이브가 프리퀀시 EM 웨이브 이게 라디오 웨이브죠. 라디오 웨이브가 전파되는 채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해야 될 게 뭐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어때요? 요 로지컬한 시그널을 여기서는 뭘로 바꿔줘야죠? 안테나에 인가할 수 있는 신호 또는 안테나에서 나온 EM 웨이브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서킷에서 뭘 해야 돼요? 높은 주파수의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따로 이제 분리한 거예요. 그걸 모듈레이터, 그다음에 거꾸로 하는 것을 디모듈레이터로. 그래서 채널 인코딩 하는 요 부분도 또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이 부분은 또 RF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그냥 연구하고 알아서 신호 만들어 줘.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만 주면 나머지는 RF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만 나오면 되는 거고. 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예요? 여기는 리얼 패스밴드인데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은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수학적으로 이퀴벌런트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단어는 트랜시버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다면 여기서는 모뎀이라는 거예요. 이 모뎀이라는 것은 협의를 좁은 의미로는 예전에 전화 모뎀이었지만 실제로 모뎀은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트랜시버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트랜시버는 전체 시스템을 얘기한다면 모뎀은 특히 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하는 장치가 A라는 녀석에게도 다 있고 B라는 녀석에도 다 있을 때 그래서 그 기기가 모듈레이터 기능도 수행하고 디모듈레이터 기능도 수행할 때 그걸 모뎀이라고 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귀국했을 때 예전에 한국에 포항공대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저희 대학교 동기가 통신 전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기공학과를 나왔어요. 제 친구들의 80%는 강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전, 약전 그럼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전력망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뭐 단위가 밀리볼트가 마이크로볼트가 아니라 그렇죠. 저희 학과 노래가 뭐 웃기게도 공포의 2만 볼트 뭐 이런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2만 볼트는 사실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걸 전공한 친구인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뭐 할 거냐고 해서 뭐너 교수지 뭐 그랬더니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참 그 친구는 사업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뎀을 해야지 그랬더니 뭐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 모뎀이 아니죠. 제가 말하던 모뎀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셀룰라 폰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모뎀 칩에 들어가는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집 전화를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 요만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뚜두두두두 뭐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었어요. 집 전화선 여기 꽂고 여기서 RS232 여러분 알아요? RS232 시리얼 케이블로 이렇게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화면에 텍스트가 나오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뭘 그런 걸 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신이 옳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반박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채널을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도 이게 리얼 밴드 패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EM 웨이브라고 했다가 막 바뀌는데 그 이유는 이거죠. 어디까지 잘라서 볼 것이냐. 그래서 안테나에서 방사되고 안테나에서 입사하는 걸 생각하면 프로퍼게이션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 되니까요. 그러니까 프로퍼게이션은 프로퍼게이트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들어가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EM 웨이브죠. 그 다음에 안테나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테나. 그러면 안테나에는 라디오 웨이브,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들어가서 라디오 웨이브,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나오죠. 그래서 라디오 채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미터에 있는 여기 뭐 TX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문자로 쓰기도 해요. 트랜스미터 RF 체인이 있고 여기는 리시버 RF 체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RF 여기 보면 모듈레이션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아웃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예전에는 베이스밴드 시그널들이었어요. 모뎀에서. 왜냐하면 모뎀이 모듈레이터가 그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낼 수 없으니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냈어요. 참고로
A 더하기 JB 하면은 리얼 파트가 얘고 이미지 파트가 얘가 아니라 얘인 거죠. 그렇죠? 두 개의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에요. 나오면은 얘가 RF로 바꿔주고 인가해서 라디오 웨이브가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뎀 입장에서 보면 얘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들어가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서 모듈레이션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뎀에는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모뎀은 디지털 시그널이 들어가서 디지털 시그널이 나오니까 얘는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용어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이 용어들을 알아둬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가 말하는 채널은 이 중에 뭘 말하는지를 스스로 분류를 해봐야 되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분류는 완벽하진 않지만 분류할 줄 아는 것이 할 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 분류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에 가까운 거죠. 분류할 줄 모르면 아예 전문가가 아니에요. 분류할 줄 안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류할 줄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예, 그 분류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사실 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앞에서 논할 때 이 채널이란 게 과연 이 여기서 어느 채널에 해당되느냐? 예.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통신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이 피지컬 레어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제일 간단한 모델이 Continuous Time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 봐야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시노미 시스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어떤 필터가 있어요. 얘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예요. 그리고 얘는 어드미서블 인풋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가능한 것도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들어가서 나오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예요. 그리고 밴드 위스는 W예요. 뭐냐면 네거티브 W에서 포지티브 W까지만 패스를 시키고요. 나머지는 칼같이 자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이디얼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요. 이 X of T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잘 만들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어떤 소스가 있겠죠.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이 있을 거예요. 싱크가.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 인코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디코더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비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노이즈가 더해지죠. 애더티브. 여기 덧셈이에요. 그래서 애더티브예요. 애더티브. 그다음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자수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 N of T라는 것이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하다는 거예요. 모든 F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X of T라는 걸 보내면 X of T가 예를 들어서 시그널, 에너지 또는 파워가 이 밴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다 잘라 먹죠. 그럼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파워가 있다면, 에너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밴드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겠죠, X를. 안 그러면 낭비니까. 그 다음에 자 들어왔는데 이게 노이즈가 있어요. 그럼 노이즈 때문에 여기서 Z는 X와 다르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지 X를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 디코딩을 어떻게 해야지 정보가 전달될까?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클래시컬한 통신 이론이 제공하는 것과 어드밴스드된 통신 이론이 제공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어드밴스드된 통신 이론이라는 것은 정보 이론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제 리바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통신 초반을 들으면 이 나이키스트 디어렘 for 제로 인터심벌 인터ference ISI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키스트 그러면 예전에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들었어. 여러분이 그러면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저도 그랬다가 망했어요. 이 나이키스트 디어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나이키스트 디어렘은 뭐냐면 내가 X of T라는 밴드 리미티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떤 샘플링 레이트 1/ts로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얘를 discrete time 시그널로 바꿔요. 예를 들면 매 ts마다 샘플링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이게 discrete time 시그널이잖아요. 이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다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들어내는데 얘와 얘가 같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mean square sense로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채널이 아까 AWGN 채널이 있는데 일단 노이즈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런 거잖아요. 얘 일단 떼고 생각하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떼고 생각한 게 이 나이키스트 티어렘이에요. 떼고 생각해도 정보가 전달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저 밴드위스 W와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 밴드위스의 2배, 그러니까 밴드위스의 2배보다 샘플링 레이트가 크거나 같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에서 나온 이니퀄러티, 부등식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요. 샘플링 레이트가 시그널의 밴드위스의 2배 이상이어야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니까 그걸 통신에 적용하면 당연히 EX of T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EX of T가. 네, W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노이즈리스일 때도 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이키스트 티어렘은 놀랍게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내가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시그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그널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지워버린 것 같은데 이런 꼴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어요. 이미.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pulse shape P of T라는 게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매 TS로 시프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렉탱귤러라고 만약 한다면 폭이 TS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은 여기다가 x0 곱하고요. 높이가 x0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프트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이제 x1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다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떠냐면 여기서 노이즈는 일단 제외하고요. 여기서 요 시퀀스를 100% 복원하려면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 2배의 밴드위스보다 천천히 얘를 보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소스 인코딩에 가깝고요. 얘는 채널 인코딩에 가까워요.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걸 제가 시험에 묻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이거예요. 나이키스트 디어렘 4 제로 인터 심벌 인터피어런스는 나이키스트 디어렘 4 샘플링 퍼펙트 리컨스트럭션과 같은 거다. 트루 폴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의 답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같은 게 아니란 것만 알아도 이 과목에서 챕터 11은 성공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알겠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 오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에요. 이게 다시 복구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고. 이 나이키스트 디어렘은 뭐냐면 처음부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었어요.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서가 다르죠. 얘는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돌렸을 때 얘와 얘가 같으냐? 같게 하려면 무슨 조건이냐고. 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거를 특별히 어떤 펄스를 도입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다시 얘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복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게 얘는 샘플링 레이트고요. 얘는 전송률이에요. 또 다르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소스 컴프레션 레이트와 관련되고요. 얘는
데이터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관련되고 다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얘는 소스 시그널의 밴드위스이고 얘는 채널 밴드위스인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라는 면에서는 똑같고 차이점은 뭐예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다는 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원에 가서 디지털 통신 수업을 듣는데 내용이 그래요. 한국의 그 디지털 통신 수업과 미국의 그 탑 10 스쿨의 디지털 통신 수업을 비교하면 한국 학부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의 그 대학원의 디지털 통신 수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맨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길래 또 그래 뭐 나이키스 DRM 뭐 시노미 시스템에 배운 거 아닌가 하는데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막 졸고 있다가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라서 심지어 손을 들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안 했죠.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네, 끝나고 나서 기숙사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통신 이론에서는 클래식컬한 통신 이론, 심지어 뭐 정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대세였어요. 나이키스트 제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 컨디션, 뭐 나이키스트 디어렘 포 제로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 이게 궁극적인 어떤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관련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요 부등식을 보면 여러분 이제 부등식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요거가 트랜스미션 레이트라고 했어요. 얘의 뭐를 주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보다 작다가 아니에요. 어퍼 바운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률의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어떤 디어렘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위대한 클로드 셰넌이 등장해서 저거 아니다. 저거 잘못 생각한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정보 이론에 따르면 그게 아니에요라고 보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보 이론에서는 뭐냐면 채널이라는 것은 채널 커패서티라는 걸 가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채널 커패서티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의가 이게 넌제로일 때는 그 레이트로 에라 프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라는 것은 에라 프리로 전송할 수 있는 레이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0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채널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러면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는 레이트는 제로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AWGN 채널 있잖아요. 가우시안 노이즈가 막 더해져요. 그런데도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대요. 놀랍죠? 이걸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에러는 뭐 있는 거 아니냐.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식이죠. 여러분은 E는 MC 스퀘어 뭐 이거 가지고 위대한 식이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중학생도 그렇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식이죠. 그렇잖아요. 이 에너지, 질량, 광속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수 노테이션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식이죠. 이런 거 가지고 뭐 인류의 위대한 식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고등학생 수준은 넘었으니까 로그가 나와야 돼요. 로그가. 이것이 이제 셰넌의 그 위대한 발견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셰넌의 위대한 발견들 중에 하나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AWGN 채널이 있잖아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 있어요. 밴드위스가 W예요. 리얼 인, 리얼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P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 Y of T라는 요 채널 아웃풋이 그러니까 송신했더니 채널 통과했더니 Y가 됐어요. 이 높이는 뭐 높이는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테뉴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얘의 에버리지 파워는 P예요. P라고 합시다. P 이하라고 돼 있는데 P라고 할게요. 네, 여기도 P라고 써놓을게요. 에버리지 파워가 P일 때 이 채널을 통해서 화이트 노이즈가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X에다가 정보를 잘 실으면 에라 프리로 전달할 수 있는 레이트가 비츠 퍼 세컨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초당 전송 비트 수가 이렇게 나온대요. 일단 이게 커패서티고요. AWGN 채널 커패서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여기 W가 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했죠. X 로그 1 플러스 AX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X가 양수일 때. 이거 수학의 정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미분 시간에 나오죠. 이게 X에 대한 단조 증가 함수예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예. 놀랍게도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할 것 같은데 단조 증가죠. 그렇죠? 예. 단조 증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밴드위스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채널 폭이 늘어나면 어쨌든 컵배서티는 무조건 늘어나요. 노이즈 파워 스펙트럼 그대로고 내 수신 파워 그대로라도 밴드위스가 늘어나면 무조건 늘어나는데 다만 이제 어,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또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2였다면 여기로 수렴하죠.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수렴하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인데 그렇죠? 0일 땐 0이고요. 단조 증가인데 이제 수렴하는 거.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송신기가 그렇잖아요. 송신기가 출력이 한정돼 있어서 수신 파워가 일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이 통신을 최대한 잘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라고요? 예, 밴드위스를 늘리는 거예요. 다만 무한정 늘어나진 않고 한계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아이디어는 뭐죠? 예, 파워를 늘리는 거죠. 이거는 단조 증가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상수로 놓으면 그냥 1 플러스 AX잖아요. 로그니까 X가 늘어나면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로가리드미칼리 늘어나죠. 그러니까 파워를 막 키우면 막 쭉쭉쭉 늘어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마이모 얘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마이모에서 특히 멀티플렉싱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안테나를 여러 개 쓰잖아요. 양쪽에서 트랜스미터 리시버에서. 그러면 이 앞에 그 안테나 개수 n을 뭐 nt, nr이라고 합시다. 트랜스미터 리시버 안테나 수를 같게 놓고 n이면 여기 앞에 거의 n이 붙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요. 놀랍죠? 그러니까 뭐냐면 밴드위스는 한정돼 있는데 내가 안테나 수를 막 늘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밴드위스를 늘린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건 늘리기만 하면 세츄레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늘리면 어때요?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물론 정확히 리니어는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혁명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혁명을 처음에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프랙티컬리 구현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에도 들어있고 4G, 5G 표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5G에서는 매시브 마이무. 매시브 마이무는 무슨 뜻이에요? 트랜스밋 리시브 안테나 수를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한된 밴드위스 파워에서 커패서티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또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세한 것은 이걸 들으면 예, 인포메이션 코딩 테어리 수업을 들으면 예, 절반 훨씬 지나서야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에라 프리라고 했잖아요. 이 식은 에라 프리로 전송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여기서 이 P라는 게 파워거든요. 수신 파워.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뭐 R이 100, 뭐 처음에는 R200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R200 보면서 이거 내가 맨날 보던 거랑 똑같네. 근데 R200이 아니고요. R이 B예요. 그래서 REB가 뭐냐? 이게 파워예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수신 파워라고 했잖아요. 수신 파워는 이게 R이 뭐냐면 아까 비트 레이트죠. 비트 레이트고요. 이게 빛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퍼 비트예요. 단위를 보세요. 비트 레이트는 뭐겠어요? 비츠 퍼 세크죠. 이거는 에너지 퍼 비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고 에너지 퍼 세크죠. 이거 파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정보 이론 나중에 AWGN 할 때 이거 R이 100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이 100 아시냐고 할 때 정보 이론 얘기하시려나? REB를 잘못 말씀하셨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로그를 아마 모르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배운 지 오래돼서.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요걸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REB를 딱 넣어보면 지금 여기는 C라고 돼 있지만 이런 거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랙티컬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의 레이트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란 시스템일 때는 이게 똑같겠죠. R이랑 C랑. 그래서 이걸 R로 바꿔보면 뭐죠 이게? 이상한 식이 돼요. R 오버 W는 로그 2의
1 플러스 R 오버 W의 EB N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런 함수를 뭐라 그래요? 얘를 묶으면 이걸 음함수라고 하죠.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함수를 배웠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약간 나오고 대학교 나오면 나오죠. 음함수 implicit function.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싶은데 잠깐 보면 제가 부등호로 바꿔놨는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래요. 이게 단위가 뭐죠? C over W는 이게 BPS고요. 비츠 퍼 세크고요. 이게 헤르츠죠. 그럼 뭐냐면 단위 밴드위스당 전송률이에요. C over W 하면 아이디얼 할 때, 아이디얼일 때고요. 제가 R over W라고 하면 예, 이게 프랙티컬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이퀄러티인데 이니퀄러티로 바뀌는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W라는 W 헤르츠를 주고요. W 헤르츠를 주고 거기다가 레이트 R BPS로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스예요. 통신 네트워크 몰라요. 네, 여러분 들었다고 하니까 성적표 보고는 들었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 메가 BPS이고요. 예를 들면 20 메가헤르츠를 줬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본 거랑 비슷하죠. LTE에서 지향하던 것과 매우 유사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은데 뭘 해야죠? 일단 얘는 커패서티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P는 RE100을 아니까 뭔가 집어넣으려고 할 텐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P 값과 W 값과 N 값이 주어졌을 때의 최대 값이에요. 맞아요? 정말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unrealistic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 log 2 1 플러스 P over N not W는 이게 아이디얼이고요. 여러분이 할 프랙티컬 시스템은 레이트가 얘보다 항상 작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게 최고 값이에요. 레이트의 최고 값.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C라고 놓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보스가 얘기했던 이 BPS로 할 수 있니라고 할 때는 얘를 여기 쓰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P를 RE10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런 음함수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함수 형태의 부등식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양함수로 바꿀 수 있냐? explicit function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R over W 이걸 spectral efficiency라고 해요. 밴드위스당 BPS라서 이걸 spectral efficiency라고 해요. 밴드위스 효율성이죠. 또는 주파수 효율성. 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EB over N낫으로 나타낼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비트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라고 해요. 에브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EB over N0, 어떤 사람은 EB over N0, N0 그렇죠? 저는 N0으로 배웠어요. 어떤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EB over N0을 어떤 스펙트럴 이피션시 함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딱 보면 EB over N낫을 나타내는 게 편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한 5분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뭔가의 그렇죠 EB over N낫의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얘의 뭐예요? 로어 바운드죠. 얘가 그래서 로어 바운드예요. 근데 바운드 온 뭐예요? 무엇을 로어 바운드하는 거예요? EB over N.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 근데 얘를 이제 쉐넌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쉐넌 바운드, 쉐넌 로어 바운드 온 EB over N낫이라고 해요. 뭐가 주어졌을 때?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스가 자 우리 20MHz 받아왔고 BPS 타겟이 100MBps인데 이럴 때 수신기에서 비트당 노이즈 덴서티 얼마여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식에 딱 넣으면 나오죠. 그러면 수신 비트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가 얼마 이상은 돼야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부등식을 여기에 그리는데 주의할 것은 이건 어때요? 요걸 y축에 그리고 요걸 x축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R over W BPS per Hz고요.
이쪽이 EB 오버 N낫이에요. 그런데 이게 프랙티컬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Y에 해당하니까 결국 요 리전이 어치버블한 리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통신에서는 얘를 가로축에 놔요. 그래서 우리가 샥 돌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돌리는데 그래서 EB over N0 RW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explicit하게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맞아요? 하지만 뭐 그리는 거야 어렵지 않죠. 뭐 매틀랩 같은 걸로 그리면 XY 반대로 넣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이라고 해요. 이 플레인은. 이건 당연히 R over W vs EB over N이고요. 아까 북서쪽이 어치버블 리전이었으면 이제 여기가 어치버블 리전이라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셰넌의 바운드예요. 그렇죠? 셰넌의 바운더리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치버블 리전이니까 실제로 프랙티컬한 시스템이 어떤 20dB의 EB over N에서 스펙트럴 이피션시 어디까지 낼 수 있냐면 대체로 요 아래 찍히겠죠. 이것보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20dB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에서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스펙트럴 이피션시는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은 여기 작동하고 이런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상에 오퍼레이팅 하는 포인트들을 찍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다른 트랜스미터, 리시버 페어가 여기 작동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찍으면 요 안에 다 들어가야죠. 어치버블한 리즌에.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에서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치버블 리즌을 보세요. 어치버블 리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어치버블 리즌에서 우리가 EB 오버 N낫을 최대한 낮추고 싶겠죠. 왜냐하면 멀리까지 전송하려면 당연히 수신될 때 비트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릴라이어블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 작아질 텐데 요 경계 바운더리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 도달하려면 천천히 전송해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내가 매우 빨리 핑거 스냅에 다 전달하고 싶으면 어때요? 네. 엄청난 큰 시그널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에 천천히 하면 어때요? 내가 에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EB 오브 N낫을 제로로 보낸다고 하면 이게 뭔가 여기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극한을 잘 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R 오버 W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로그 2를 베이스로 한 2가 돼서 이걸 dB로 바꾸면요. 여기다가 10 로그 10을 취하면 마이너스 1.59라는 approximately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셰넌의 리미트 온 EB 오버 N낫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각각의 R 오버 W에 대해서 서로 다른 EB 오버 N낫 값이 있는데 요 값들의 극한인 거예요. 그래서 채널 리미트 온 EB 오버 N낫인데 마이너스 1.59 dB고요. 저게 뜻하는 게 뭐냐면 에러 없이 통신하려면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가 이것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보다 작은 통신기를 만들면 에러 레이트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리미트도 이제 구해졌고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게 말하는 거 뭐냐면 저것보다 높기만 하면요. 매우 느리긴 하지만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이저 탐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잖아요. 아직도 수신을 하잖아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EB 오버 N낫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낮겠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얘를 잘 어큐뮬레이션을 해서 그렇죠? 또는 굉장히 느리게 전송하게 만들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릴라이블하게. 놀랍죠? 자, 그거고요. 요까지는 웬만한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도 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이걸 알아봤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통신을 할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쪽이 빛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고요. 이쪽이 빛 에러 레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려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이제 로그 플러스상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워터폴 커브라고 해요. 참고로 로그 플러스상에서
로그 플러스 그랬는데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다른. 이건 다 폴리노미알 관계예요. y와 x가. 근데 얘는 이제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 이론 강의들이 이까지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걸 찾으면은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프랙티컬한 시스템이 빗 에러 레이트를 넌제로로 허용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빗 에러 레이트 퍼 vs 빗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 커브 상에서 이 셰넌의 바운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고 싶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제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현직에 있는 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말했던 거 어디 있다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한데 놀랍게도 이걸 설명하지를 않아요. 교과서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연구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이 돼서 여러분이 자료를 얻고자 하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특히 지나간 그 강의들, 노트 이런 거는 지금 일단 제 다른 컴퓨터에는 들어있는데 연구실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다운받을 수 없으니까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판서한 것은 당분간은 PLMS 상에 올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